안녕하세요. CEO K입니다. 오늘은 발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딱 세 가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 세상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덤덤하게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려는 경우 어떻게 발표하나요?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이야기를 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 빨라지게 됩니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당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사람은 늘 차분해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함께 일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 발표 자료. 발표는 한 개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잘 아는 것을 모두 얘기하려 하는데요. 그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넣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뭘 얘기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발표는 1분 안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1분만 발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심플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인지 노트에 적어 보세요. 특히 듣는 사람의 욕구, 그리고 고민,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쭉 써내려가면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지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기승전결로 정리해 주세요.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고 인사이트를 뽑아낸 다음에 해결책 순서 등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내용이 정리됐다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요.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식으로 핵심부터 던지고 시작하세요. 반대로 상대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뒤 핵심을 던지는 미괄식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사실 발표하는 사람을 중간에 끌어내리진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한 개의 핵심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허설인데요. 리허설을 하다 보면 스스로 억지스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너무 많은 내용을 넣으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주려 하지 말고 좀 덜어내세요. 살다 보면 비슷한 내용을 또 발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30% 정도 남겨보면 어떨까요? 리허설의 또 다른 장점은 오탈자가 잘 보입니다. 그럴 땐 리허설을 멈추지 말고 핸드폰으로 해당 부분을 찍어두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발표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이제는 발표할 때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의 기술. 발표하러 단상에 올라가기 30분 전 주변 사람들과 억지로라도 스몰 토크를 많이 하세요. 지금 발표할 내용 기억해야 하는데 뭔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입을 워밍업 해두면 실전에서 말이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발표 전에 너무 떨리잖아요. 그러면 발표 듣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잘 설명해서 애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단상에 올라왔어요. 이때 절대로 서둘러서 시작하지 마세요. 3초 정도 시간을 갖고 시작하면 스스로도 쫓기지 않고 사람들의 집중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발표하기 전에 어제까지 잘 되던 노트북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 시간보다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나 듣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빨리 진행해 주세요. 라고 쪼아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온전히 발표자의 통제 아래 둬야 합니다. 이렇게 기선을 잡았다면 첫 몇 페이지는 그냥 읽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저 사람 발표자료 읽네? 별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 꼬이고 허둥대는 것보다 차분하게 몇 페이지 읽으면서 몸을 푸세요. 그러다 여유가 좀 생기고 다음 내용도 술술 나오면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이때 같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귀인입니다. 발표하면서 중요한 대목에서는 반드시 그분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상대방이 동조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말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혹시 발표하다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땐 소탈하게 인정하세요. 실수를 덮으려고 급하게 넘어가면 오히려 신뢰가 하락합니다. 실수와 비슷한 맥락인데 질의응답에서 질문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조급하게 대답하려 애쓰기보다 질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질문해 보세요. 상대가 회장님이더라도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추가로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하세요. 그게 더 좋은 자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백 번의 발표를 하면서 참고하려고 써놓은 노트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살면서 발표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하세요. 잘하든 못하든 경험치가 생깁니다. 이 경험이란 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완벽하게 딱 한 번 발표해 본 사람과 산전수전 겪으며 100번 넘게 발표한 사람은 메시지 전달력이 다릅니다. 더욱이 발표를 많이 경험하면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통한 자존감까지 생깁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동안 제가 써놓은 노트들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부탁드리고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